6-2번 일일 점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점검은 그 공단 평가 지표에 있는 야간 보호와 그다음에 그 간염 관리에 있는 간호 비품 관리를 위한 작성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급식 운영이라든지 일일 식사 평가, 업무 수행 일지, 아니 그 위생원 업무 일지, 일상 소독, 위생 점검 일지 이 5가지 사항은 예전에 25년 이전에 공단 평가 사항이라든지 업무용 일지가 있었지만 25년 이후부터는 일상 소독 일지라든지 위생 점검 일지가 이제 더 이상 공단 평가에서 보진 않기 때문에 이 급식 운영부터 위생 점검 일지까지는 그 공단 평가가 아닌 업무용 서식 관리 서비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단 평가에서 확인하는 거는 야간 보호와 간호 비품 관리 이 2가지만 25년도 이후에 확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야간 보호 그 관리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보호 점검 일지는 공단 평가 지표에 보면 17번의 야간 보호에 해당이 되고요. 이 평가 지표는 직원이 매일 20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 동안에 3회 이상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시설 안정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검 일지 필수 항목에 일지 시간 상태 점검 내용 점검형 특이사항 등 이 해당 필수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25년 평가부터 매일 그 3회 이상, 이 3회 이상 작성하라는 그 항목이 신설이 됐고요. 25년도 이전에는 그 최소 작성 기준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회 이상 쓰시면 보통 인정이 됐던 사항들이 있어서 25년 이전에는 2회 이상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5년부터는 이 횟수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25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최소한도로 3회 이상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 유의하셔서 야간 점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그 야간하고 주간에 서로 야간에서 주간, 주간에서 야간 인계서를 갖다가 작성하도록 신설이 되었고요. 이 신설된 항목은 공생은 해당이 없고 시설에만 그 야간하고 주간에 인계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신설이 됐으니까 이 2가지 업무에 맞춰서 야간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 방법은 먼저 구역 관리를 보통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구역 관리는 그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보통 그 시설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설명 요양원 전체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명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시설은 층별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1층, 2층, 3층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등록을 하셔도 돼요. 대신에 분리해서 점검 구역을 설정을 하시면 이 점검 구역별로 야간 점검 일지를 모두 작성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점검 구역은 시설명이라든지 전체로 해서 하나만 설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평가 때라든지 이때 좀 수월하게 평가 작성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구역명을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목 관리라는 거는 케어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평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수급자 상태,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시설, 시설 안전 점검, 기타 여기 뭐 연락망이라는 대피경로 마스터키 이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야 하는 최소 조건으로 야간 점검 항목을 기본 세팅을 해드리는데요. 시설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 후에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이 기본 항목 자체가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 항목대로 이렇게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작성하시는 방법은 일자별로 이 미작성인 상태를 누르셔가지고요. 누르셔가지고 아까 구역 설정하신 대로 이렇게 점검 항목별로 이렇게 점검자를 지정을 해서 이 양호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체크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저장 처리를 하시는 거는 그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바일 앱으로도 이렇게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점검 시간도 같이 넣어야 되니까 20부터예요. 20부터 되는데 만약 새벽 2시다. 새벽 2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날짜 구간이 8월 3일로 돼요. 왜냐하면 점검 시작일은 8월 2일이지만 이 야간 시간이 다음날 2시로 넘어가면 8월 3일이기 때문에 두 날짜 구간이 점검 일자 시작일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단의 특이사항은 보통 야간 점검 일지 경우에 야간에서 주간으로 들어가는 점검 인계사항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점검 일지의 특이사항 쓰고 야간에서 주간 인계서를 따로 쓰는 건 뭐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따로따로 쓰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이사항은 보통 제가 샘플로 인계사항 내용을 대충 이렇게 써서 저장 처리를 해 놓으시면 인계사항을 내가 입력한 거는 그대로 저장이 되지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던 내용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자동 저장 처리가 될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인계인수서 작성을 하실 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이사항 없음이라도 작성하라고 평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빈칸으로는 점검일지 저장이 되진 않고 이렇게 안내사항대로 기본 세팅된 대로 특이사항 없음이 저장되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일지를 저장을 하시면 이와 같이 양안에서 주간의 인기사항은 자동 저장이 돼요. 이 저장되는 거는 이 시간대별로 2번 체크가 됐으면 야간, 주간 인계사항은 2번 자동 처리가 될 거고 이 2번 처리된 거 외에 개별로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 등록을 하시면 점검 구역에 상관없이 작성자와 그 작성한 시간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점검 구역별로 인계사항을 쓰라는 게 아니고 점검 구역은 야간 점검 일지 작성 시 점검 구역이 있을 때 그 정보가 표기돼서 이렇게 인계서가 작성이 되지만 이게 아니고 내가 추가적으로 개별로 하실 때는 점검 구역이란 걸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작성자와 시간, 그 다음에 그 내용만 이렇게 신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점검 일지엔 따로 연계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간에 근무자가 야간 근무자에게 수급자 상태라든지 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인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작성을 해주셔서 이 개별적으로 일자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기에 쓰실 때 보통 주간에 이제 야간 시간 전에 보통 넘겨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급자 상태에 어떤 분이 어떤 상태이니까 유의 깊게 한번 체크 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 수급자 상태라든지 아니면 시설 안전 관련 사항을 위해서 이 간단하게 주간에서 야간에게 전달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이와 같이 공단 평가에서 요구하는 주간과 야간, 그 다음에 야간에서 주간의 인계사항을 갖다가 충족할 수, 2번 항목이죠. 충족할 수 있고, 야간 점검 일지에 그 구역별로, 아니 구역에 따라서 하루에 3번이죠. 하루에 3번 작성하셔야 돼요. 3번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특이사항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평가 기준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일자별로 야간 점검 일지, 야간 보호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생인 경우에는 이 인계사항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야간 점검에서 그 점검할 때 야간에서 주간 넘어가는 인계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요거는 뭐 추가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공생은 주간, 야간 인계사항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야간 점검 일지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설하고 주간이 좀 틀리다는 점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출력하는 방법은 하단에 각 일지별로 이렇게 인계사항 출력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일자와 그 다음에 출력을 눌러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평가 때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면 되고 점검 일지도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일자나 혹시 점검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나눠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비품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간호비품 서비스는 그 간염관리에서 그 1번 항목에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 그리고 확인사항 필수사항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그 간호 비품 관리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호 비품은 그 처치를 하실 때 쓰시는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들을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 도구들에 대해서만 작성을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도구는 이렇게 등록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다음 그 추가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그대로 그 추가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요 사항들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관리라는 거는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일회용품은 소모품, 그러니까 뭐 알코올 솜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가 좀 그 질문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공단 평가에 지금 Q&A 어떻게 올라왔냐면, 소독 멸균을 요하는 일회용 간호 비품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구입일자 및 사용 여부를 관리 대장 기록합니다. 따라서 소모품, 알코올 솜이라든지 밴드, 혈당 체크 용품은 사용 기록했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포섭이나 아니면 의료용 가이드 일회용품들, 이런 사항들 용품들만 그 일회용품 관리 쪽에 등록을 하시고, 일회용 포섭이겠죠. 일회용 그 의료용 가이드 대신에 구입 일자하고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그 대부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작성일 기준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이 사용 체크를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뭐 3개, 4개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만약에 구입일자가 좀 틀린 가위다. 같은 용품인데 그때 당시에 구입일자 그때 3개다. 그럴 때는 구입일자가 8월 2일 날 구입을 하고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인 경우에 이렇게 그 추가를 해놓으시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록이 들 거고요. 사용을 했을 때만 이렇게 해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 재고 관리는 평가에서 확인하진 않아요. 즉, 이게 다 사용이 되었다가 하면 그 사용된 완료된 날짜에 그냥 삭제해서 목록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소독일 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간호비품, 일회용품이 모두 사용이 되었다면 없앴으면 되고, 만약에 새로 있으셨다면 그 사용 여부만 체크하셔서 이렇게 관리 기록만 하시면 돼요. 이게 몇 개 남았는지가 중요하진 않고, 이와 같은 단위로 이미 구입이 되었는데 그게 사용이 됐다 안 되었다 이것만 중요하게 평가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구분을 체크를 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간호 피품 관리에는 그 별도의 그 항목들을 어떤 특정한 설정에 따라서 이 관리를 하진 않아요. 어떤 관리 방식이냐면, 이 항목을 전날에 이전에 그 작성된 목록 그대로 그 전날 거를 목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7월달 미래일 그 중간에 건너뛰고 이렇게 작성 저장을 하신 경우라면 중간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따로 이렇게 초과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넣었다고 해서 이 최근 날짜에 자동 반영되진 않고요. 이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다시 신규 작성 화면을 여셔야지만 가장 최근에 등록된 그 추가된 내용이 목록에 나오는 방식으로 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한 별도 설정 기능은 없고, 작성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에 등록된 그 목록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서 체크만 하셔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간호비품 관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간호비품 관리 역시 밑에 하단에 내가 원하는 그 출력을 원하는 일자를 설정하셔서 출력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급식 운영 일지에는 아마 집단 급식 50인 이상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하는 그 문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용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공단 평가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작성하시는 방법은 6-1번에 식단표가 업로드가 돼 있으시면, 식단표 업로드가 돼 있으시면 그 업로드 식단 정보가 표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2-1번에 요양 급여 제공 기록에 식사 기록이 돼 있다면 완료가 되어야지 식사 그 저장된 인력들이 자동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자의 식사 인원은 이 일자의 식사를 가능한 인원으로 기본 세팅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식사 인원이 저장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중간에 식사 기록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작성된 인력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식사 인원 재조회를 통해서 2-1번의 식사 도움 기록이 된 수급자 목록을 다시 세팅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식사 기록이 추가된 기록인 경우에 이 횟수는 가능한 한 이 기록은 저녁에 작성을 하셔야지만 식사 제공 기록된 정확한 수급자의 수가 산출이 돼서 저장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개념으로 해당 작성 화면을 작성 관리해 주십니다. 일일 식사 평가 역시 공단 평가 사항은 아니고요. 50인 이상 집단 급식 제공을 하는 시설에 한해서 영양사가 배치된 기관인 경우에 영양사가 작성해야 되는 업무 서류로 이 관리를 이해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위생원 업무 일지 역시 공단 평가 사항은 아니고 이 업무 선택 업무용 그 일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상소득은 그 아마 24년도까지 평가에 원래 지난 그 평가 기준에는 일상소득 일지를 작성하도록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25년도부터 평가 기준이 일상소득 일지 작성하라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25년도 이후에 확인을 하지는 않고요. 그 전에 것도 확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만약에 해당 연도부터 만약에 소멸이 되면 과거의 그 항목 자체도 보지도 않기 때문에 24년도에 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평가에 지장이 없으니까 업무용으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일상수속 일지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생점검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부터 평가 지표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24년도, 23년도 쓰지 않으셨더라도 평가에는 지장이 없고요. 단지 아마 지자체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 위생점검 나왔을 때 이 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그 제시용 업무 용도로 이렇게 그 일지를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일일 점검 상단에 보면 필요시라고 된 그 일지들 있잖아요. 요 일지들은 공단의 평가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 현장 점검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그 선택적 업무 일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그 6-2번의 일일 점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